2014년 7월 6일 저녁 중국 안우이성 수저우시 당산현에 살던 우칼지아는 이날 저녁 먹고 나서 한 저녁 10시가 조금 넘어 자기 밭이 있는 산에 매미 유충을 잡아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 그대로 사라졌어요. 우칼지아는 평소에 자주 저녁에 자기 밭이 있는 산에 가서 매미 혹은 매미 유충을 잡고 밭일을 보고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이 우칼지안의 아내가 날이 밝아도 남편이 안 오니까 자기네 밭으로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우리 밭 근처 땅바닥에 뭔가 검은 덩어리 같은 게 설마 하면서 다가가 봤더니 그 검은 덩어리는 다름 아닌 사라졌던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딱 그의 몸에 손을 대자마자 느껴진 건 이미 몸이 빳빳하게 굳었어. 아무래도 죽은 지 좀 된 것 같은? 그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부검했을 때 그의 사망 원인은요, 둔기 타격으로 인한 두개골 손상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타살이라는 게 명백하죠. 거기다 그의 몸에 모래가 엄청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범인이 죽이고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데 결론은 땅에 안 묻고 그냥 간 거잖아요. 왜 그냥 갔지? 경험 많은 경찰이 봤을 땐 이 사건 범인과 피해자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당시 그는요, 돈이라든지,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든지, 팔찌,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라진 그의 물건도 없었죠. 다만 좀 특이했던 건 시신 옆에 어두울 때 불 비추는 후레쉬, 손전등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고인의 왼손이 이상하리만큼 꽉 주먹을 쥐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부검이가 이상해서 그 왼손을 펴봤습니다. 그 왼손에 뭐가 있었을까? 그의 왼손에 2마리의 매미 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당시 이 매미 유충을 손에 꽉 쥐고 죽었다는 건데, 그럼 이 사건과 이 매미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파악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 한 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녁 먹고 밤 10시 넘어서 다시 나갔죠. 매미 잡아오겠다고, 유충.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매미 우는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울 수도 있겠지만 보통 매미는 낮이나 아침에 막 울지 않습니까? 활동하지 않나? 매미나 그 유충을 잡으려면 이른 시간에 나가서 저녁 10시 안에는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 그는 그 반대로 했어요. 왜? 경찰이 봤을 땐 이 사건, 강도 사건도 아니고 아는 지인에 의한 원한 살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칼지안 주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인들이 말하는 우칼지안,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남자 지 것만 소중하고 지만 알지. 남이야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말도 툭툭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남자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칼지안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울리기 싫어 다 피해 다녔다고. 경찰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린 인물은 바로 우칼지안의 친남동생 우샤오보였습니다. 이 둘은 친형제이긴 했지만 남보다도 못해. 거의 남남이었어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이 둘이 틀어지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도 많이들 그렇죠. 재산 문제. 수년 전에 이들의 아버지가 텃밭을 하나 남긴 거예요. 이 남동생은요, 이 밭을 자기가 받길 바랬어요. 그런데 우칼지안이 자기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딱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내가 가져야 된다면서 네가 왜 이 밭을 넘보냐면서, 자기는 이미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면서 나는 장가도 아직 안 가서 이 밭이라도 하나 있으면 여기에 집 짓고 여자라도 만나 결혼하고 밑자금 삼으면 좋겠구만. 자기는 다 가져놓고 이것까지 가지겠다고 난리야.
이 아버지가 남긴 텃밭 문제로 이 두 형제가 몇 년 동안 진흙탕 싸움을 한 거예요. 결론은 형 우카이지안이 그 밭을 가지게 되면서 평생 원수가 됐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동생 우샤오보가 죽인 거라고 추정하는 건 아니고요. 목격자가 있었어요. 사건 당일 밤 이 남동생을 문제의 산에서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형이 매미 잡겠다며 밖으로 나갔던 그 비슷한 시간에. 만약 이 형제가 늦은 밤 이 산 숲에서 만났다면 서로 좋은 소리가 오갔을 리 없고 그렇게 싸우다가 죽인 거 아니야? 경찰은 바로 남동생 우샤오보를 경찰서로 부릅니다. 이 동생은요, 억울하다 주장해요. 그래, 그 시간에 그 숲에 있긴 했다. 나도 매미 유충 잡으려고 있었던 거다. 오래도 안 있었다. 하지만 이 재산, 밭 문제로 싸운 후에 이 동생은요, 그 밭이 있는 산이나 밭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왜? 배기 싫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온 적 없다가 형이 죽은 그날, 그것도 저녁에 그 밭이 있는 산에 왔다. 경찰이 의심하는 두 번째 용의자는 마오 원징이라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는 우카이지안과 이웃일 뿐만 아닌 우카이지안 밭 바로 옆이 마오 원징 밭이었습니다. 바로 딱 옆에. 앞서 그랬죠. 우카이지안 이웃 평이 안 좋았다고. 그 안 좋은 평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마오 원징이었어요. 서로 밭이 나란히 연결이 돼 있는데 한날 마오 원징이 매미나 유충 잡으려고 막 하다가 실수로 아이쿠야 우카이지안 밭으로 조금 넘어왔어. 발을 살짝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카이지안 갑자기 무서운 눈으로 성큼성큼 막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마오 원징의 뺨을 그냥 갖다 쳐버린 겁니다. 왜 내 밭으로 넘어오냐면서. 와, 이렇게 되니 마오 원징 열받죠. 그렇게 또 원수가 된 거예요. 경찰은요, 마오 원징의 밭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후레쉬, 그 손전등이 있으면 그걸 목에 걸 수 있는 끈이 있잖아요. 그 끈만 발견합니다. 손전등 말고 끈만 마오 원징 밭에서. 당시 이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손전등은 모두 동일한 연결끈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건 이 우카이지안의 시신 옆에서도 손전등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발견된 손전등 옆에는 끈이 없었습니다. 딱 손전등만. 그런데 이번엔 마오 원징의 밭에서 반대로 손전등 없이 끈만 발견됐다. 지금 화면에 이런 끈은 외부에서 누군가 힘으로 막 잡아 당기지 않는 한 스스로 딱 끊어져 사라지기 어려운데, 이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우카이지안 당시 마오 원징 밭에 갔었나? 그 과정에서 둘이 몸싸움이 있었나? 그 과정에서 마오 원징이 그의 손전등 끈을 잡아 당겨서 빠졌나? 경찰 바로 마오 원징한테 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마오 원징, 사실은요, 사건 당일 밤 저도 밭에 볼 일이 있어 나왔다가 우카이지안을 만났습니다. 딱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다시 왔어요. 몸싸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럼 네 밭에서 나온 이 손전등 끈은 뭐야? 이에 대해서 그는요, 그건 제가 손전등을 쓰는데 끈이 걸리적거려 떼버린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진짜인 걸까요? 경찰이 의심하는 세 번째 용의자는 같은 마을 주민인 판밍. 이 이웃과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얼마 전에 우카이지안이 자기 오토바이 그 타이어 하나를 도둑 맞은 거예요. 이런 그가 의심한 범인이 바로 판밍이었습니다. 판밍을 의심한 이유? 내가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탔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너야. 그러니까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약간 억지가 있죠. 당연히 이 소리에 판밍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안 훔쳤어요. 하지만 이 우카이지안이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판밍이 내 오토바이 타이어 훔쳐갔다고. 저놈 저거 도벽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상한 소문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진짜 훔쳤냐면서 완전히 날 도둑놈으로 몰아놨어.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또 하나, 경찰이 판밍을 의심했던 이유는요, 당시에 시신이 발견되고 이 조용했던 마을에 이 무슨 큰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현장으로 달려와서 구경했습니다. 딱 한 명, 판밍만 빼고 말이죠. 이때 판밍만 그대로 집에 있었네. 경찰이 이렇게 판밍을 조사하는 동안 사건 당일 우카이 지안이 갔다 오겠다며 타고 나갔던 오토바이가 발견됩니다. 이 오토바이는 강물 강가에 떠밀려 버려져 있었어요. 범인이 버렸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서 이상했던 건 당시 그 오토바이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 무게가 상당한데 이게 사라지고 없네. 범인이 가져갔겠죠. 왜 가져갔을까? 아마 되팔려고. 이걸 팔면 돈을 주거든. 돈이 좀 되거든. 이 돈으로 교환하려고. 실제 배터리는 바로 옆마을의 구매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이 배터리를 들고 왔다는 건데 들고 와서 사장을 만나 얘기 나누고 돈을 받아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은 바로 이 가게 주인한테 용의자 3명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카이 지안의 남동생, 그리고 마오원징, 또 한 명인 판민까지. 이 중에 범인이 있을까요? 이 3명의 사진을 본 주인은요, 아, 이 사람이었어요. 배터리 판 사람. 한 명을 딱 지목합니다.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다던 판밍이었어요. 경찰 즉각 판밍을 검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배터리 타! 네가 어떻게 우카이 지안이 사망 직전 타고 나갔던 오토바이 배터리를 손에 넣어 팔았냐?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되니 지가 얼마나 버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판민과 우카이 지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7월 6일 밤 10시경 판민 또한 매미 유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매미 유충을 잡아다 팔면 돈을 줬나? 뭐 이렇게 다들 매미 유충 잡겠다고 난리였는지. 여튼 이 매미 유충을 딱 어느 정도 잡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우카이 지안 밭 쪽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쓱 지나가는데 인기척이 들려.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우카이 지안 밭 쪽으로 비춘 거예요. 봤더니 우카이 지안도 매미 유충을 잡고 있네. 자, 여기서 빡친 겁니다. 우카이 지안 입장에서 막 잡고 있는데 갑자기 내 쪽으로 막 무슨 빛이, 아이씨 뭐야 하고 딱 보니까 판밍이네. 이 아저씨 성격이 나와요. 딱 짜증나니까 바로 판밍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욕을 왜 사람 얼굴에 빛을 비추고 난리야 이 미친 삐삐삐야. 내 오토바이 타이어도 가져간 도벽 있는 새끼가 삐삐삐삐.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왜? 타이어로 승에 안 차서 이번에는 내 밭까지 훔치려고 왔냐? 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악담을 해? 내가 오토바이 타이어 안 훔쳤다고 소리 들리길래 뭔가 하고 불빛 비춰본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잘못한 거야? 판밍도 열이 팍 받아버린 거예요. 참고 참아주니까 병신으로 보이나. 둘 사이에 그렇게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카이 지안이 너무 세. 판밍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얻어 터집니다. 그렇게 막 맞다가 판밍이 무언가를 딱 집었는데 어라? 그게 벽돌이네. 그걸 들고 바로 자기를 때리고 있는 우카이 지안 머리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망한 겁니다.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거죠. 판밍 놀란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해. 아, 시신을 그냥 묻자. 그런데 시신 묻는 것도 쉽지 않아요. 땅을 다 파야 되잖아요. 그것도 깊게. 지금 여기에 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어떻게 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조금 파보다가 포기. 그냥 그대로 시신 놔두고 우카이 지안의 오토바이 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도중에 또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우카이지한 건데. 아, 이 오토바이도 찾을 것 같은데.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답이 없으니 오토바이 강물에 던져 버리려고 딱 하는데, 이 와중에도 생각해 보니까 이 오토바이 배터리는 돈이 좀 되는데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데.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버린 거예요.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참 안타까웠어요. 만약 판링이 그날 밤 그 숲을, 그 밭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우카의 지한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살면서 적이 많으면 내 삶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울려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카의 지안처럼 날 선체로 싸가지 없이 살면 조만간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딘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날선 것도 문제죠.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도 넓고 하늘도 넓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판결을 찾지 못했어요. 이 사건에 대한 것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발적인 살인이고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안 나왔을 것 같고 몇십 년 형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면서 매미 유충을 왜 이렇게 저녁에 잡았지? 여러가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매미가 저녁에도 울긴 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미가 되기 위한 마지막 탈피가 저녁 시간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 매미의 살아있는 유충을 잡기 위해 매미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으로 저녁에 나가면 매미 유충을 볼 수 있고 잡을 수도 있다고. 뭐 여튼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매미 잡다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